그 유체기계 관련된 거. 그러니까 여기서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자, 가장 소름 돋는 거는 여기 나왔다. 커플링과 클러치에 정말로 엄청나게 잘 필요한 내용들로 요약을 쉽게 잘 해놨구나.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테르스입니다. 24년도 산업안전지도사 최종 합격자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24년 시험은 이제 다 끝이 났어요.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이 기계안전 지도사에 대해서 세부 심층 총평을 한번 해보고요. 25년도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중요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유익한 방송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전략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의 전략 수립이 내년과 내후년 그리고 평생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분야별로 3차 최종 합격자 현황은 이렇게 됩니다. 이 합격률이라는 것은요, 3차 시험을 본 응시자 중에서 3차 면접 합격한 그 합격률을 따진 것이기 때문에 1차를 치른 사람 대비의 최종 합격률을 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접수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요, 여기가 이제 접수, 즉 응시자 수를 나타낸 겁니다. 응시자 수 대비 합격자 수를 보니까 계략적으로 최종 합격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 3차 응시자 수 안에는요, 기술사를 치르시고, 먼저 기술사를 합격하시고, 그리고 3차 면접만 치르시는, 즉 1, 2차가 면제여서 3차만 보시면 되는 분들이 여기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 합격률, 순수한 지도사 시험만 보신 분들 중에서의 최종 합격률은 3%보다도 더 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계략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죠? 이렇게 합격률을 본다면 전문직 자격증에 정말 녹록치 않은 그러한 현실을 바로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도사는요, 기술사처럼 1년에 2회나 3회 보는 게 아니고 딱 1회만 보고 끝난단 말이에요. 이 1, 2, 3차 얘를 딱 1회로 해서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만만하게 볼 자격증이 아니라는 거죠. 긍정적인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사 자격증의 희소성이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계안전 지도사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보기로 했으니까요. 기계안전 지도사의 중요 3차 면접 기출 문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번에 기계공학에 관한 문제들이 3차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즉 기술사처럼 좀 나왔어요. 근데 몇 문제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지엽적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피로에 관련된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누차 제 방송에서 설명을 했죠. 저희 산업안전지도사 교재인데요, 이 피로 파괴에 대한 거는 너무나 많이 강조를 했어요. 여기 별표까지 쳤고요. 그래서 이 피로에 관한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SM 곡선이죠. 그리고 이 수평이 되는 부분이 바로 피로 한도고, 거기 시작 지점이 한계 반복수 구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피로에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영향을 주는 인자예요. 여지없이 2차에서는 안 나왔어도 3차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 3차 시험 있지 않습니까? 한 문제만 날라가도 세 문제 중에서 하나 틀려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리면 거의 합격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피로한도 상승 인자에 대해서 잔류 응력을 주는데 오히려 피로한도가 상승하는 거, 그 원리 제가 아주 많이 강조했는데, 이러한 내용들 따다다다다다 입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면접 질문이 들어오면요, 옳다구나 하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쉬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서징 현상에 대해서도 나왔죠. 이렇게 제가 중요하다라고 노란색으로 치면서까지 인강으로 우리 수험생들에게 설명했던 게 문제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프레스, 소성 가공이 많이 나왔는데, 소성 가공하면 대표적인 기계가 프레스 기계잖아요. 프레스 기계에서 가장 어려워서 수험생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커플링과 클러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우리 교재에서는 당연히 아주 잘 나와 있고요. 제 유료 인강에서는 물론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전체 공개 강의로, 공개 실강으로요,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아주 고급 내용을 수업을 해드렸어요. 모두 다 들으실 수 있도록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이 어려워하셔서 언제 한번 날을 잡고 라이브 방송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좀 관심 갖고 보셨다면은 저희 교재와 함께 그랬으면 문제 없이 풀 수 있었던 그러한 주제였어요. 자, 여기 보면 프레스 방호 장치와 동력 전달 계통 클러치 해서 라이브 방송으로 제가 해드렸죠. 여기 실강으로 해드렸습니다. 전체 무료 공개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알림 설정을 해두고 제가 그 라이브 방송한다고 알림을 해드리면은 바로 와서 수업을 들어주셔야 돼요. 굉장히 고급 내용이니까요. 그렇죠? 왜 이런 걸 놓치시나요?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일부 내용은 제가 가리기 처리를 했습니다. 라이브로 들으셔야만 그때 제대로 된 내용들을 다 들으실 수 있게 올려놨는데 지금도 가서 들으셔도 뭐 괜찮은 내용이니까요.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용접 공학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 우리 교재에 이 내용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용접 변형 방지와 잔류 응력 제거 방법,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게 이 자동 전격 방지기도 나왔어야 되는데 얘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용접 결함에 관한 게 이번에 좀 많이 나왔다. 어찌됐든 이거 다 제가 중요시 설명했던 거고 인강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강이나 교재를 보면요, 이 재료효과, 소성 절삭 가공이 이렇게나 많이 있고 또 기기 설계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용접 비파괴 검사에다가 그리고 이번에 그 유체기계 관련된 거, 그러니까 여기서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자, 가장 소름 돋는 거는 여기 라이브 방송으로 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워 하셔가지고 제가 시간을 내서 해드린 방송이 있었는데 나왔다. 커플링과 클러치의 차이점도 그때 설명을 했었어요. 얘는 영구 이음 요소고 클러치는 뗐다 붙였다 하면서 동력을 전달해주는 그 동력 전달 요소고요. 그래서 커플링과 클러치의 차이점을 제가 바르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나왔고 프레스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제 설명을 했는데 면접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출제자분께서 그래도 저희 강의를 좀 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제 25년도잖아요. 25년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합격할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방송의 핵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2차 교재는 지금 하던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좀 심도 깊게 들어가는 내용들은 지웠어요. 이번에 지우면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담을 많이 줄여드렸지만 이러한 주제들은 다 살려놨어요. 주제들은 살려놨다. 이러한 것들은. 근데 많이 지웠다. 많이 지워서 다이어트를 했다. 근데 보십시오. 얼마나 적중률이 높은지. 이번에 3차 시험 보면서 자, 용접 변형과 잔류 응력 얘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풀 수 있게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살려놓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다 살려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들을 교재에서는 많이 다이어트를 해서 줄였어도요. 인강에서는 얘를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인강은 다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강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 인터넷이나 혹은 타 자료들 일체 찾아볼 필요 없이 인강만 듣고 할 수 있게끔 꾸렸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다 없는 지워진 내용으로 인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까지 제가 설명을 다 했으니까 걱정 말고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근본 시험에서 우리가 좀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라고 한다면요, 코샤 가이드 그리고 고시 이쪽 부분에서 좀 나왔죠. 그래서 코샤와 고시를 이제는 우리가 좀 챙기고 가자. 굉장히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안 보면 안 되겠어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훑어는 보고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 교재에는 앞으로 이 부록을 10월 넘어서부터는 좀 제공을 할 거예요.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께도 부록은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파일로요. 자, 코샤나 고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훑어볼 수가 없어요. 기계공학에 관련된 것만 제가 쓰고 나머지 안전공학 관련된 거는 우리 마침표 방장님이 쓰실 건데
자, 기계공학 쪽만 추렸을 때 한 39쪽이 되는데 얘가요 원래는 양이 얼마 정도가 되느냐, 한 1000장 정도 가까이가 돼요. 그러한 방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 무료 방송에서도 지금 연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코샤 뽀개기. 그거를 보면은 첫 번째 제가 코샤 가이드 뭐라고 했어요? 얘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중요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코샤 가이드의 기계 관련된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누차 얘기했죠? 번역이나 그 직역을 하는 과정에서 오역이 된 게 있고요. 단순 직역을 하면서 말이 좀 안 맞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규격을 따서 코샤 가이드를 만드는 건데 이 규격이 최신으로 올라갈 때 이 코샤 가이드까지 같이 최신으로 올라가질 못해요. 같이 따라가주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 코샤 가이드에는 이상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읽으면 아마 미쳐버리실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서. 그러한 것들을 말이 되게끔 저희가 근거는 여기다가 다 다뤄놨고요. 어떠한 내용들이 있다. 요거 찾아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찾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이 되게끔 변환을 해서 작성을 해놨습니다. 특히나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거 한번 쫙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하시라고. 자, 이렇게 다 해당되는 내용들을 코샤를 가지고 왔고 좋은 내용들만 가져왔고 이상한 내용들은 변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 생각하는 기계 안전의 그 교재로 작성을 따로 했어요. 어떠한 것들을 보면 되고 여유가 될 시에만 참고해라. 어떠한 것들, 이러한 내용들까지 다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면은 정말 어렵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학습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맞는 내용들, 그리고 괜찮은 내용들, 그리고 이상한 내용들은 괜찮은 내용으로 수정을 해서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요약본이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다 근거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야, 정말로 엄청나게 잘 필요한 내용들로 요약을 쉽게 잘 해놨구나.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용접에 대한 거 이렇게 파트별로 다 이렇게 모아서 해놨어요. 더 흩어져 있는 것들을 정말 개요 있게 이렇게 모아서 작성을 해놨습니다. 교재들 중에서 더러는 그냥 코샤 가이드 다 그냥 때려 박아놓잖아요. 두서없이 그렇게 코샤 가이드로 꾸려진 그러한 교재도 사실 있어요. 타 분야에서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코샤 가이드는 말 그대로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내용들만 선별해서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냥 보면은 내용도 굉장히 많고 어렵다.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께도 지금 저희 그 지도사 수강생 전용번 100명 넘게 계시는데 강의도 이렇게 업데이트 해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리고 최신 트렌드 맞춰서 수정 내용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 수정해서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새로운 상품을 내놓는 것보다 기존의 자료를 더 업그레이드 하는 거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샤 가이드 목록인데요. 제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게 한 코샤가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기계 안전 쪽이라고 해서 여기서 기계 안전만 소팅해서 본다? 아닙니다. 이 화학 안전 분야에도 우리 기계 안전 기술사에서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이 여기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 훑어봐야 돼요. 저는 2000개가 넘는 코샤를 다 훑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펌프 관련된 것도 있고 안전 밸브 그리고 압력 시험에 관한 것들 다 화학 안전 쪽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자면은 내년 25년도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교재 수준으로 집중해서 공부를 해 주시고 우리가 코샤나 고시도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코샤 고시 집중하면 안 돼요. 얘한테 시간 너무 많이 쏟아오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구나 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좀 보는 식으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교재는 이제 필수인 것 같고 인강은 여러분들 안 듣는다고 하신다면은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기계안전 쪽 이거 보셔야 되고 그리고 화학안전도
기계안전에 나오는 그러한 중요 주제들이 좀 껴있다. 그러니까 화학안전 여기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좀 보시고선 공부하셨던 거랑 좀 겹친다 싶은 거에 대해서 훑어보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시 역시요. 고시도 여러분들 자세하게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고시 역시 여러분들이 좀 훑어보는 식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뭐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그리고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랑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그리고 근본 3차 시험에 나왔던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이 있고 그리고 위험성 평가와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거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이렇게 고시들이 있어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많아서 다 나열하기 어렵고 여러분들이 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저희 교재 보면서 해당되는 내용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보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낙담하시면 안 되는 게요. 24년도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러면 25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25년도는? 여러분들이 좀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이 무조건 쉽다. 요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희망을 갖고 공부를 하시되 코시와 고시도 좀 보는데 너무 자세하게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는 기기안전에서는 그거를 좀 정리를 했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쇼츠, 그 유튜브 쇼츠나, 그리고 여기 보면 동영상, 보면은, 자, 꽤 좋은 주제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보셨으면은 시험에 많이 도움이 됐을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이 재생 목록으로 또 같은 주제는 좀 모아놨기 때문에 보고서 학습하기 쉽게끔 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또 도움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수와 좋아요가 많아야 제가 더 자주 올려드린다는 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니즈가 있는 곳에 제가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로 많이 소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술 전문직의 꿈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